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신고 대상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오늘은 대지 관련해서 건축법에서 이런 대지 관련은 중요 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경이라든지 분할 제한, 그 다음에 공개공지, 그 다음에 대지 일반론. 건물은 결국 대지에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항상 예상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지 볼게요. 첫 번째 대지 안전이죠. 저대지,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하고 비교하죠. 그죠? 도로보다 낮으면 도로에 내린 빗물이 대지에 고입니다. 그래서 도로 면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송괴 우려가 있으면요, 옹벽을 설치하는데 절토 성토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몇 메다? 1m 이상입니다. 그죠? 옹벽을 설치됩니다. 절토 성토분의 경사도가 1대 1.5라는 것은 1대, 여기 1이죠. 그 다음에 1.5. 야가 1인데 야가 1.5 정도 되죠? 그죠? 이런 경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사. 그러면 이곳의 높이가 몇 m 이상이면 1m 이상이죠. 그러면 옹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얘기입니다. 옹벽을 설치해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아주란 말이죠. 두 번째,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구조물이 무슨 구조를 한다? 예, 콘크리트 구조를 됩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높이가 2m를 초과하죠. 그러면 옹벽을 축조할 때 뭐 해야 된다? 축조 신고해야 됩니다. 옹2. 우리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에 옹2,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축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옹벽의 외 벽면에는 이를 지지하거나 물을 빼내는 배수하는 시설물, 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도출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지지하거나 물을 빼내는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옹벽 외벽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지지하거나 배수하는 시설은 밖으로 튀어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조경 시험에 잘 나오죠.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조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은 조경을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주상공을 제한 지역이죠. 이거는 자연조경이 잘 되시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겠죠. 자, 공장은 세 가지가 있는데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5천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연면적이 얼마요? 1,500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면 산업단지 내부에 자체 조경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기하셔야 돼요. 대지 면적은 얼마? 5천. 공장의 면적은 1,500. 공장의 면적이 1,500이고 공장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은 5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도 조심해야 되고 작년에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건데 물류시설도 연면적 합계가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짜리 물류시설은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은 안 하거든요. 공장도 얼마고요? 1,500. 물류시설도 얼마? 1,500 같아요. 면적은. 다만 그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제한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한한다는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500 물류시설이 1,500 미만이어도 그죠? 제외하니까 뭐 한다?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물류시설이 있으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경을 통해서 가려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도 얼마요? 1,500. 물류시설도 얼마? 1,500. 공장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은 얼마? 5천.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축사라든지 허가대상 가설건물이라든지 대지에 염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조경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 옥상 조경이 오네요. 건물의 옥상에 조경할 때는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안의 조경 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전체 대지 조경 면적의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돼요? 5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조경이 되어 있으면요. 그 옥상 조경의 3분의 1까지는 대지 안에 조경이 된 거로 보는데 대지에서 의무적으로 조경하는 것의 50%를 넘어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맥시멈 얼마까지만 인정하겠다. 50%까지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의 세 번째는 공개공지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공개가 되어 있는 공지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무한테나 공개가 되어 있는 공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휴식 공간입니다. 휴식 공간. 여러분들이 아마 소규모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요. 소규모 공원. 여러분들이 어떤 큰 건물 앞에 가보면 벤치, 그 다음에 조경해 놓고 그 다음에 분수대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본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개 공지라고 부릅니다. 공개 공지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용도 지역에 일정 사이즈의 일정 규모를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전체 대지 면적의 10%를 공개 공지로 정하면 용적률하고 높이를 120%까지 완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자, 대상 건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바닥 면적 합이 얼마요? 5천이죠, 5천. 5천 제곱미터 대상짜리. 어떤 건물을 지을 때인데니까 이거는 두 문자 따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예요? 공개 공지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종의죠. 종의. 얼마짜리? 5천원짜리 문화 상품권 파는데 음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교시설이에요. 두 번째는 운수시설이죠. 종의니까 운수시설. 세 번째는 문화 집회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래서 어떻게 관계하시면 되냐면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자, 누구요? 종의. 얼마짜리?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이에요.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수? 이렇게 해서 5개를 기억해 두시면 암기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냐면 첫 번째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두 번째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상업지역이에요. 네 번째가 준공업지역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공개공지는 전체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조경이 되어 있는 면적하고 매장 문화재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대지에서 만약에 나무가 심어지든지 문화재 보존 조치를 취해놨죠. 그것도 물어보겠다. 공개공지로 봐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개공지를 전체 대지 면적의 10%를 제공했잖아요. 착하죠, 그죠? 그래서 혜택을 줍니다. 용적률하고 높이를 얼마까지 완화시켜 줍니까? 1.2배를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지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대지죠. 건물이 있는 대지. 자, 비교 개념으로서 건물이 없는 대지는 그죠? 너무 작게 분할되면 적게 분할되면 그죠?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통제한다? 건물이 없는 대지는 개발 행위 허가사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의 대지 분할 면적은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란 이야기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 없는 대지를 있는 대지를.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이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는 경우에 이거는 뭐 할 때냐면 2개 나오죠. 국토계획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고 지금 배우는 것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의 논점이 있겠죠. 국토계획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바와 같이 그죠?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일 때는 그죠?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겠습니까? 가중 평균을 했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대지로 흡수가 됐죠. 이 기준점을 얼마로 잡냐면 100평인 330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그렇잖아요. 건축법을 적용할 때 요 지금 5번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의 각종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대지 안에 용도지역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놓을 때죠. 그래서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물하고 대지하고 전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얼마가 속해 있는 330입니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정의하면 돼요.
그리고 방화지구에 걸치는 건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입니다. 대지는 아닙니다. 대지는 아니고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단 건물의 경계선이 방화벽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러면 건물에 또 어떻게 한다? 각각. 그죠? 방화벽이 쳐져 있으니까 이제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도 연소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벽이 쳐져 있으면 방화지구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 안 하면 됩니다.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에 적용했죠. 녹지역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각각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 지구에게 걸치는 경우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건축선이 남아 있고요. 각종 대지 면적, 바닥 면적, 높이, 청수 제한 이런 등등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관련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고 거의 우리가 어디에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공개공지가 나올지 분할 제한이 나올지 아니면 조경이 나올지 아니면 일반론이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꼭 여러분들이 한번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